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에 대한 내용의 식이 어떤 식들이 있냐면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아요. 코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아요. 뭐 어떤 생각이라고?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했지? 코사인 그림 생각해야 돼. 코사인 무슨 좌표? 호중아 무슨 좌표 코사인?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삼각함수가 힘들어져. 오늘 주로 할 것이 이게 하나의 맥락이야. 에? 코사인 무슨 좌표? X좌표에 바로 나와야 돼. X좌표, 코사인 X좌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첫 번째 일치가 있습니다. X좌표가 같다는 말은 그림 단위원 생각해서 생각해야겠지. X좌표가 같다는 소리는 이렇게 같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뭐 두 개의 각이 X축 대칭이란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대칭이란 소리가 되겠지. X축 대칭. 두 번째 생각은 X축 대칭. X축 대칭이니까 우린 첫 번째 일치는 어떻게 풀어 그러면 일치 일치하면 두 개를 빼면 몇 바퀴 차이가 난다 쓰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가운데에 두 배가 되겠다. 뭐 위에 거랑 다른 문자를 쓰기 위해서 EM파이를 쓴 거야.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사인이 똑같아요.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일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어? Y축 대칭이 있겠죠. 식 쓰는 방법은 생각하면 되겠네. 세 번째 뭐 또 있어? 탄젠트가 똑같습니다. 빨리 안 다니. 탄젠트가 똑같아. 뭔 말이야? 탄젠트가 똑같아. 뭔 말이야? 기울기가 같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기울기가 같다. 일치하거나 반대쪽. 반대쪽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일치가 있고, 두 번째 뭐라 쓸게? 일직선 반대편. 선생님이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 일직선 반대편 그 책 읽어보다 보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일직선이라는 말은 일치할 수도 있어요. 반대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합니까? 일치하면 A랑 B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EM파이가 되면 되고,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돼? 다운스! 어떻게 하면 돼? 뺐을 때 EM파이 플러스 파이야 마이너스 파이야? 불마하면 중복이 됩니다. 플러스 파이든 마이너스 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쌍가함수는 주기적인 함수야. 주기함수잖아. 반복적이야. 반복적이니까 물론 뿔마를 써도 되긴 해. 되긴 하는데 쓰다 보면 중복적인 답이 나와. 이쪽에서 3 나오고 또 가다 보면 또 3이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뭘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단위원 생각을 해야 돼. 오늘 단위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알겠나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서준이가 늦게 왔으니까 네가 풀 거야. 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아요. 네. 무슨 말일까? 지금 알아보요.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 x좌표와 y좌표가 같다. 뭘 그려야 돼? x좌표 y좌표 같다.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하나만 써볼게. 하나만 써볼게. 하나만 이 중에 x좌표 y좌표 같다는 것은 이 점. 맞니? 맞아 안 맞아? 요놈의 코사인 값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있어. 지금 이 점을 지금 a, a라 t, t로 잡고 t, t 이게 뭐라고? 코사인 b에 대한 얘기고 사인 b에 사인 a에 대한 말은 이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인 a와 코사인 b가 같다는 소리는 다른 색으로 해줄까? 지금 볼 때 우리는 뭐만 볼 거야? 요놈의 x좌표를 볼 거고 요점의 y좌표를 볼 거야. 그게 같다는 말이잖아. 대신 여기서 a하고 b는 무슨 말이야? 동경을 의미하고 있지. 동경이니까 파란 선이 만나는 동경선을 그어야 됩니다. 각을 구해야 돼. 요각. 하나는 요각. 됐니? 빨간 선은 하나는 요각. 하나는 요각. 됐니? 됐습니까? 자, 각을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를 A1, 요놈을 A2, 요놈을 B1, 요놈을 B2라고 적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었어요? 다운아, 생각하고 있어? 멍 때리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뭐고? 첫 번째는 어쩔 수 있어? A하고 B가 같으면 돼, 안 돼? 사인 A하고 사인 B가 같을 때 A하고 B가 같으면 사인 A, 사인 B가 같나요? 일치 좀 전에 했던 일치. 각이 같으면 사인 값, 코사인 값 같아? 그런 경우는 일부지. 그런 경우는 다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그럼 우리는 비교를 누가 할 때 뭐야? A1, B1 비교해야 되고 A1, B2 비교해야 되고 B1, A1 비교해야 되고 B2, A2 비교해야 돼. 뭐야 순서대로 4번 해봐야 된다 소리지. 차근차근 해볼게요. 1번 비교했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번 비교했어. 어떤 특징이 있어? 그림 보면서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그림 그리려고 하면 돼. 어떤 특징이 있어? 안 보여? 성태 보여 안 보여? 뭐라고? 안 보여? 그림 보이는데 안 보여?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안 보인다고? 보여 안 보여? A1하고 B1하고 어떤 특징이 있어? 누구들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림을 못 보니까 그래. 우리는 지금 단위원에서 볼 때는 항상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X좌표, Y좌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리고 질문은 동경 돌아간 각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항상. 그럼 각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동경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상식이 아니라 그냥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A1하고 B1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어떤 관계가 있어? 90도 아니니? 누구들이 알고 있는 거야.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같아지는 거 있었잖아. 90도 돌다 보면 같아졌잖아. 사인을 90도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 왼쪽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은 결과 나려면 90도만큼 돌리면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단 얘는 순서가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 A1하고 B1은 순서가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 정해졌잖아. B1이 더 큰 각이라고. 자 다시 말해서 큰 각은 아니야. 정확한 표현을 큰 각이란 표현은 잘못됐어. 그렇지?
2n 파이 빼고 몇 바퀴 도는 거 빼고는 지금 p1이 더 큰 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지금 알아낸 것이 지금 b1이 a1을 빼면 90도가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2n 파이는 생략 2분의 파이. 또 생략하면 또 다음에 볼 때 너희들이 또 뭘 뽑을 수 있으니까.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A1, B2. A1, B2. 어떤 특징이 있어?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자, 이 말을 말로 쓰면 90도 차이. 차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크기 순서가 정해졌다 있어. 뿔마가 아니야. 마이너스밖에 없어.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어떤 놈이 있어? Y는 X 대칭이 있죠. 그럼 식을 어떻게 써? A 누구랑 누구랑 써야 돼? A1 플러스 B2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네. 됐니? 그 다음에 B2 A1 A2 B1 A2 B1 A2 B1 Y는 X 대칭 했지? 했어? A2 B2 똑같은 겁니까? 얘는 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야 돼? A B2가 더 크다고 봐야지. 요놈이 양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음수고. 그러면 식이 어째? 똑같은 식이네. 다시 말해 4개를 하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1, 1, 2, 2를 생략해도 관계는 없게 되겠네요. 네 가지 두 가지가 상관이 없다. 겹친다 이 말이 되겠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겠지. 난이도는 꽤 높습니다. 난이도 꽤 있는 문제야. 그래 적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아는데 사인, 코사인이 좀 어렵다. 하지만 풀 수 없는 넘사벽은 아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2번 문제 잠깐 언급을 해주고 있대. 2번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없어. 2번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없어. 2번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없어. 자, 일반 풀이를 한번 보여주면 2번은 1사분면 각이라 했으니까 특징이 없잖아. 수면 세타를 어떻게 써야 돼? 2n 파이부터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 쓰고 우리는 요 놈을 가지고 뭘 구할 거야? 3으로 나눠 가지고 각을 쓰겠지. 그리고 나서 n에다가 뭘 넣을 거야? 0부터 차근차근 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이해되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림은 일사분면 여기가 되겠죠. 맞죠? 근데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2n 파이잖아. 주기가 지금 이 파이의 주기를 갖고 있어 그림이 나올 거고 얘는 얼마의 주기로 나오는 거야? 3분의 파이만큼의 주기로 3분의 2 파이만큼의 주기로 그림이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지. 이 주기에서 하나가 나오고 이 주기에서 하나가 나오고 이 주기에서 하나가 나오겠지. 그럼 이 주기에서 0에서 6분의 파이 얘를 몇 등분해 다시 3등분 해가지고
3등분? 아니지. 3분의 2파이니까 몇 등분 해야 돼? 3분의 2파이가 한 칸이잖아. 6분의 4파이잖아. 몇 등분 해야 돼? 4등분을 해가지고 4등분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번째 놈? 첫 번째 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 마찬가지로 요 놈도 첫 번째 놈이 나올 것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놈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되니? 이 첫 번째 식은 2n 파이를 그 중에 4등분해서 하나야. 그러지? 2n 한 바퀴를 4등분한 위치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은 3분의 2 파이가 한 주기가 되고 한 로테이션, 한 회전이 되고 걔를 4등분을 한 것 중에 한 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1, 2, 3, 4면 요놈이 1, 2, 3, 4가 나오는 거라고. 1, 2, 3, 4, 1, 2, 3, 4.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그럼 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얘가 1싸움면에 3으로 나누면 총 3개의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 로테이션이 됐을 거다 이거지. 같은 간격이다 이거지.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돼? 하나만 알아내면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요거만 알아내면 여기 색칠하는 것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3개의 그림이 그려져서 등분적이다 이 말이 되겠지. 뭐 어떻게 알아내는지만 알면 되겠네. 그러겠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0을 3으로 나눴어. 0을 3으로 나눴어. 그럼 얼마야? 0이야. 2분의 파이를 3으로 나눴어. 얼마야? 2분의 파이를 3으로 나눴어. 6분의 파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됐니? 이쪽에 볼까? 이쪽. 이거 뭐야? 파이지. 파이를 3으로 나눴어. 뭐 얼마야? 파이를 3으로 3분의 파이가 되지. 요놈이야. 얘는 뭐야? 2분의 3파이를 3으로 나눴어. 2분의 파이가 나면 요놈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답이라고. 그리고 4개씩 칠하면 된다며. 3개 칠하면 된다. 4칸 띄고 어떻게 찾는지 알겠니? 그 문제를 딱 보면 답은 나왔다. 서술형 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서술형 나오진 않겠지. 거의 안 나오겠지만 알았어요? 혹시 나오면 그렇게 써줄게. 답만 찾기는 쉽다 이 말이겠죠. 바로바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부채꼴은 따로 하겠습니다. 부채꼴 못하면 안 하고 따로 할 거야. 별도잖아 부채꼴 지금. 뒤에 안 나온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채꼴 모른다도 아니잖아. 그지? 설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하고 바로 상가함수의 정의와 성질 들어갈게요. 이게 좀 양이 많아요. 자 오늘 너희들이 배우는 것 중에 모르는 것은 분명 체크를 넘어가고 합시다. 정확하게. 자 지금까지 배웠던 상가함수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90도 각에서 출발했습니다. 0부터 90도 각에서 출발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어떤 각이 말하면 일반각이 나오고 일반각이 한 바퀴 360도가 회전되면서 주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한 바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겠지? 그래서 미리 먼저 말했지만은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라고 미리 말을 한 거지. 그래서 뭐가 발생했냐면 정확하게 뭐가 발생했냐면 부호가 발생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뭐가 발생했다? 부호가 발생했다. 그래서 삼각 B가 나오면 무조건 부호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부호 생각이 제일 편한 방법이 4분면의 위치입니다. 뭐라고? 부호 생각이 제일 쉬운 게 뭐라고? 4분면의 위치야. 그러지? 몇 4분면이 나오면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 이렇게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원만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부호가 결정되면 그 값들 있잖아. 절대값. 절대값은 그냥 삼각형에서 구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2,1 라는 점이 있지. 좀 이상하네. 단위원이야 아니야?
단위원이 아니잖아. 네. 그러지? 네. 단위원이 아닌데 문제가 나왔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디서만 얘기하고 있어? 단위원에서 얘기하고 있지. 근데 단위원 점이 아니잖아. 그럼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삼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B야, B. B. 삼각형이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놈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고 1이라 놓고 문제를 풀면 바로 요놈의 좌표가 사인, 코사인 값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줄 것이고 탄젠트만 따로 계산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좌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단 얘 사분면 얘 점이 어디 점이야? 마이너스 2,1이었다 이 말이겠죠. 어디 이쪽에 있어? 이 사분면에 있어. 그러면은 사인은 y좌표 양수 이렇게 작성할게요.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기울기, 원점에서 기울기 음수야. 탄젠트는 요거입니다. 요거에 요놈의 기울기.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삼각함수를 문제를 풀 때, 삼각 B의 문제를 풀 때 부호에 대한 생각 계속 하고 가야 돼. 부호에 대한 생각하고 범위에 대한 생각하고. 알겠어요? 문제가 뭔가 조건이 부족하다 싶으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뭔가 조건이 부족하다 싶으면 특수한 경우예요. 사인, 코사인 특수한 경우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걸 많이 건드려요. 조건이 부족하면 그놈 값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부호부터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부호를 생각하면 여기다가 뭘 그릴 수 있어?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있는 세타각은 요각입니다. 요각이야. 근데 우리는 요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뭐를? 절대값을 얘기하겠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정확한 것은 세타입니다. 우리는 세타 정확한 거는 세타야. 됐습니까? 근데 세타 다시로 뭐만 얘기하겠다? 절대값만 얘기하겠다 야. 부호는 해놨으니까. 그래서 사인은 여기가 길이를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사인은 루트 5분의 2 사인은 루트 5분의 1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 탄젠트는 2분의 1 반 부호는 우리는 결정해놨다 이 말이야. 사인은 루트 5분의 1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인데 부호를 결정해놨다 이거지. 탄젠트는 2분의 1인데 부호를 결정해놨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풀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네. 사인, 삼각,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쉬운 생각이야. 직각삼각형 하나만 만들어내면 되는데 항상 뭐 때문에 많이 튼다? 부호 때문에 많이 틀린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4분면 했다, 혹은 단위원 했다 이런 점을 계속 찍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을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동경이 있다 이 말이지. 여기에 있는 단위원 위에 있는 x점 y점이 있단 말이지. 그러겠지. 이제는 단위원 위에 있는 x점 y점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냥 얘기하는데 사인은 무슨 좌표? 사인은 y좌표. 어디 위에 있는? 단위원 위에 있는. 단위원 위에 있는. 단위원 위에 안 있으면 사인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는 있잖아. 아까 다른 방법으로 구했잖아. 직각삼각형 그려서 구할 거야. 직각삼각형 그려서 구할 거라고. 대신 부호는 4분면에 영향을 받는다.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x분의 y. 원점에서 x분의 x좌표분의 y좌표로 탄젠트 구할 거니까 이 x, y는 부호가 있잖아. 더하기 빼기가 다 있단 말이야.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4분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자고. 1사분면 플러스 2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3, 4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분면 플러스 마이너스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됐습니까? 탄젠트는 요놈의 뭐? 기울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나요? 근데 지금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네. 알겠나요? 그래서 자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모든 점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우린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점을 기준으로 가로축, 세로축, 가로만큼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가갖고 이동하는 방법.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는 약속을 한 거야. 알았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여기 위에 좌표 평면 위에 하나의 점이 있어. 이 점을 연결을 시켰다 이 말이야. 이 점을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원점과의 거리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R이라고 해. R 그리고 여기 이루는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 사실 이 세타는 일반각이기 때문에 몇 바퀴 돈지는 몰라. 하지만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세타는 0부터 한 바퀴만 얘기를 할 거라고. 두 바퀴 상관없으니까.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좌표를 여기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자, 말했습니다. 뭐라고?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제는 요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변수가 몇 개입니까? 변수가 몇 개야?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변수가 몇 개야? 3개입니다. 몇 개야? 3개야. r 세타만 보면 2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관계는 있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변수가 몇 개냐면 2개는 아니고 2개 반, 2.5개 정도 된다고 느낌이야. 느낌상. 얘는 변수가 몇 개야? x, y 2개지. 얘는 몇 개라고? 2.5개 정도의 느낌이라고. 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게 있으니까 변수가 2.5개인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식이 하나 더 나왔지? 그럼 변수가 몇 개 정도 느낌이야? 1개 반 정도의 느낌이라고. 됐니? 다시 말해 변수 2개보다 1개 반이 더 편하겠지? 편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가지고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해서 풀이를 하면 훨씬 더 빨리 풀어집니다. 하지만 우린 잘 사용을 안 해요. 거기까지 공부를 이제 안 한다는 소리야. 수준이 떨어져서. 예?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됩니다. 알겠니? 근데 이용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경시 나가고 그런다 하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을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나갈 거고 적어도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 어떻게 표현하면 돼? 표현만 어떻게? 거리와 각도로 표현할 거라고. 뭔 이해되니? 어떤 각도야? 점에서 원점에서 거리가 있을 것이고 시초선과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야. 뭔 이해됩니까? 이거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자, 이 원점이 움직일 수 있겠어 없겠어? 무슨 말이야? 요 그림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이 그림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이 원점인 점이 요 점으로 갔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를 P, Q라 놓고 거기서 시작하는 요러한 좌표라 하면 되겠지. 이 P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P 플러스 R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각도를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통 거리가 주어진 것은 원적인 느낌이야. 원. 다시 말해서 어떤 중심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원의 좌표를 구할 때 이러한 방법을 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쓸 줄만 알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기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거리와 x 치초선과 이런 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표현하면 우리는 하면 된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다운아, 멍 때리지 말고 야, 네가 대답할 거야. 호정이가 대답을 안 해주니까. 자,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삼각함수의 성질. 자, 삼각함수의 성질을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뭘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좋냐면 단위원 위 단위원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좀 쉽습니다. 왜?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됐지. 근데 그 R이 1이 되면 단위원에 있는 X좌표, Y좌표가 그대로 코사인, 사인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여기 단위원에 있는 X좌표, Y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고? 코사인, 사인이 된다고 해. 반지름 1이면. 그럼 이 원식이 뭐가 돼?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지. 그러겠지. 여기 있는 X좌표가 뭐로 쓸 수 있다고? 코사인으로 쓸 수 있고 Y좌표를 사인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응? 얘를 두 번째를 쓴 것은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걸 쓰려고 했던 거야. 요놈의 좌표, 요놈의 X좌표, 요놈의 세타. 그래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라겠지. 뭐 x분의 y.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야. 기울기. x분의 y니까 탄젠트 세타 기울기가 된다고 해. 다시 말해서 누구랑 기울기야? 원점과 이 점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 얘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앞으로 코사인분의 사인이 꽤 등장할 거야.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 등장할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이 등장하면 우리는 뭘 이용할 거다? 기울기를 이용할 거다 이 말이에요. 코사인 사인이 어디에 있다고? 단위원 위에 있는 점 이런 뜻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되니?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라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랑 누구랑? 2,0가의 0의 기울기라고. 그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어디 있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고 2,0은 요 점이야. 그럼 요놈의 뭐? 기울기가 되겠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탄젠트 역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겠네. 탄젠트 역수에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식을 적으면 약식으로 적겠습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 는 사인 코사인이 우리가 사인 코사인 순서 좀 편해서 바꿨습니다. 응? 코사인 사인이 표현상은 맞는데 사인 코사인 바꾼 거야. 요놈 분의 뭐가 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지. 그러지? 얼마야? 1이 되겠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요거 두 개가 역수입니다.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역수입니다. 이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알려주면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을 알려준 거라고.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라고요. 이게 됩니까?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은 뭐라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역수라고 해. 얘를 왼쪽 식을 뭐 할 수는 있어? 사인 플러스 코사인 나오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면 우린 첫 번째 부호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호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 얘기했습니다. 부호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틀리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4분의 1이야. 우리는 어떤 느낌이야? 일단 양수는 있어.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 음수일 수는 있어. 음수는 아니야. 양수는 있다. 이 정도만 읽고 얘를 뭐 할 거야? 제곱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제곱을 하면 뭐가 등장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은 16분의 1이 되고 넘겨서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 16분의 15 마이너스 32분의 5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사인 코사인이 여기까지 이래니? 그러면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마이너스 5분의 32 역수다 이 말이야. 15 아니에요? 15.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그렇게 되겠지? 기억을 해. 뭐 너는 보였지? 그러니까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부 세타분의 1은 역수라고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뭐는 기억하듯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인 거라고 하듯이 우리는 기억을 한다 이 말이야. 알아낼 수 있어 없어? 보통 이러한 성질은 다 알아낼 수 있어. 근데 그냥 기억을 해두라 이 말이잖아. 됐니? 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을 얘를 뭘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코사인 제곱을 나눌 수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야.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코사인 제곱, 코사인 역수도 우리가 식이 표현이 있는데 아직은 안 배우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기억을 해놔야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고 코사인 제곱분의 1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을 넘길 수 있다 이거지. 자, 1 플러스 얘를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나누면 탄젠트 제곱분의 1 플러스 1은 사인 제곱분의 1. 얘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식의 연산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바꿔달라. 느낌으로는 왼쪽 식이 오른쪽 식으로 가면 하나의 형태가 다니까 좀 더 간단해 보이긴 하지. 그렇지? 필요에 의해서 오른쪽 식을 왼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나오면 코사인 제곱분의 1. 됐니? 외우고 있으라겠습니다. 자,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탄젠트 제곱 나왔다. 코사인 제곱 나왔다는 것은 출발선이 요 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요 식은 아주 중요한 식이 되겠죠. 그럼 너희들이 까먹었다 싶으면 요 식에서 코사인 제곱을 나눠보고 사인 제곱 나눠가지고 식을 만들고 나서 이용을 하겠다 이 말이 되는데 그렇게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외워두라 이거지.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워두라 이거지. 알겠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각 변화는 아직 안 시켜봤는데 아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어? 사인 코사인 같으려면 몇 도 차이였어? 90도 차이였지. 90도 차이였지. 그러지? 90도 차이였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90도 차이지. 두 각이 90도 차이잖아. 부호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몰라. 정확한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뭐 했어?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어? 물론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90도 차이가 나면 90도 차이가 아니네. 두 개 합쳤으니까 것이 되네. 이게 플러스 적어야 되는데 정확히 90도 차이는 플러스로 적어야 돼. 플러스로 적어야 돼. 상관없어요. 제곱을 하니까 뭐가 됐어 이게? 어차피 플러스가 됐어. 근데 얘는 뭐가 된다고? 코사인이 된다 이거야. 두 개의 합이 몇 도야? 90도. 기억 안 나니?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 어떤 모습 뭐하고 어떤 모습? y는 x 대칭해가지고 두 개의 합이 90도가 된 모습이 있었고 두 개의 차이가 90도가 된 모습이 있었어. 합이 90도가 되려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형태가 나와야 되고 차이가 90도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형태가 나와야 돼. 됐나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분명 같아지는 형태가 등장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서 판단하면 돼? 단위원에서 생각하면 돼. 90도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y 대칭 시켜보고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점하고 이 점은 y는 x 대칭 시켜서 나온 거고 요 점하고 요 점은 90도 회전시켜서 나왔다는 생각하면 됩니다. 더 돌렸다가 알겠니? 자, 근데 너희들이 이게 더 일단은 많이 나와. 플러스가 안 나온다가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해를 하려면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단위원의 표현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지.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단위원 그림이 있고 제곱의 합의 형태가 나오면 일단 이놈입니다. 일단 이놈.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 원 피타고라스.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어. 됐나요? 요 식이 뭘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제곱으로 바뀐다고. 이해됩니까? 요것도 있겠나 그러면 그대로 써줄게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도 1이 되겠네. 그러면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 어떨 때야? A 더하기 B가 90도일 때 또는 A 빼기 B가 90도일 때 뭐라 했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네. 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B가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선생님은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 A 빼기 B가 2분의 파이라고 적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주기적이잖아.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거지. 근데 우리한테는 이 정도만 나올 것이다 이거지. 연산적으로는. 두 개의 뭐가 차이가 90도가 나오든가 차가 90도가 나온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건들겠다 이 말이 되겠지. 이게 지금 구성이 좀 잘못돼 가지고 조금 어렵게 보이는데
좀 어렵게 보이는데 많이 어렵게 보이나? 좀 쉬운 것부터 봅자. 자, 이 그림부터 가볼까? 54번 그림이야. 자, 그림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돌려가지고 등분된 그림입니다. 등분됐다는 말은 요 위치하고 요 위치는 각도의 늑증이 y는 x 대칭적으로 있겠죠. 그러겠지.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고 여기에 있는 x좌표하고 요놈의 x좌표랑 요놈의 y좌표가 같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이라는 소리니까 요놈은 1이란 소리네. 그래서 요놈 두 개가 세트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사인 제곱 10하고 누굴 찾아야 된다고? 80 합이 90도를 찾아. 이놈이 세트가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지?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각이 나왔어. 모르는 각이 나올 수도 있지. 두 개를 더해서 90도 차가. 모르는 각은 분명 특징이 있을 거라고. 어디에서 찾아 그러면? 단위원에서 표현해보면 각도 비슷하게 돕다 보면 x좌표가 y좌표로 가고 y좌표 x좌표 이렇게 가가지고 피타고라스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연산은 없어 원래. 얘를 직접 계산하는 연산은 없다고. 뭔 얘기하는지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보일 거야. 코사인 제곱 2n분의 파이가 나오면 우리는 누굴 찾으러 가야 돼? 세트가 되는 놈을 찾으러 가야겠지. 세트는 어떻게 찾아? 합이 2분의 파이든가 차가 2분의 파이든가를 찾아야 된다고. 됐니? 찾았어? 찾았어? 못 찾았어? 맞니? 요놈이냐? 안 보여? 아, 각의 합이 지금 2분의 파이라고. 찾았어? 찾았어? 안 찾았어? 이게 몇 개 있어? 몰라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 아, 요놈을 가지고 아직 모르네. 그러지? 모르는데 요놈이 나왔네. 그러겠지? 밑에 거도 가볼게요. 밑에 거. 두 개를 더하라겠으니까 사실 두 개를 더하라겠으니까 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 더 쉽게 나온 거야. 요놈과 요놈을 두 개를 더하라겠지. 그럼 요놈하고 세트를 찾아야 돼. 그럼 이게 더 쉽게 나온 거야. 요놈하고 세트는 어디 있어? 코사인 제곱하고 자 아까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는 것은 90도 차이야. 알겠니? 사인 코사인의 두 개 각이 똑같아야 돼. 각이 똑같아야 돼. 근데 단위원을 보면은 여기 있는 x좌표하고 여기 있는 x좌표 똑같은 것은 요놈의 각이 어떤 차이냐면 180도 차이입니다. 합이 180도든 차가 180도든 두 가지 특징이라고. 그럼 2n분의 파이가 있으면 2n분의 2n 마이너스 요놈이 두 개 세트야. 요놈 두 개가 세트. 됐습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요놈이 두 개가 세트고 요놈이 두 개 요놈 세트고 요놈하고 누가 세트야? 요놈하고 요놈이 세트네. 그러지? 개수가 맞아 떨어진 거야. 요거하고 요놈만 따로 있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란 소리야.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라 이거지. 어디서 판단해라고? 단위원에서 판단하자 이거지. 뭔가 알아먹고 있냐?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 거잖아.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랑 이게 무슨 뜻이냐? 말로만 하면 말로 설명은 무슨 뜻이지? 탄젠트는 뭐로 해석해? 기울기로 해석할 거야. 세타인 놈의 기울기랑 90도 더 돌아간 놈의 기울기는 어떤 관계야? 수직 관계입니까? 수직 관계잖아.
다시 말해서 탄젠트 A랑 탄젠트 B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어떤 관계가 있다? 90도 차이다 이 말이에요. 얘기했습니다. 이 B-A는 2분의 파이란 말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다 있습니다. 더 많아. 주기적이니까. 됐나요? 다음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뭔 소리지? 세타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합이 90도에 기억해.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y는 x 대칭이야. y는 x 대칭인 놈의 뭐? 기울기의 곱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y는 x 대칭 기울기의 곱. 아니 우리 직선 기울기 하면 두 가지는 기억해야지. 수직 조건 y는 x 대칭 조건 역함수 역수 뭐라고? 역수. 그럼 탄젠트 A랑 탄젠트 B를 곱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온 놈은 두 개 간의 관계가 어쩐다고? 합이 90도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탄젠트를 곱했다. 무슨 소리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곱은 각도에 대한 특징에 따라서 우리는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여기에 수가 1이라는 수가 꽤 많이 등장했네. 1이라는 수가 꽤 많이 등장했어요. 1이 많이 등장했다는 소리는 그 1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겠다 이런 소리야. 알겠니? 얘기했습니다. 식을 이렇게 적었지만 어떤 문제는 탄젠트 A는 탄젠트 B분의 1이라 나올 수도 있어. 탄젠트 A는 탄젠트 B분의 1이라 나올 수도 있다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설명한 거야. 됐니? 자, 1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 1을 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이렇게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바꾸는 생각은 좀 어려운 생각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생각은 어떨 때냐면 차수적인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 차수에 뭐라고? 차수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차수가 보통은 사인 코사인 나오면 몇 차식이 많냐면 2차식이 많아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다 2차라고 보는 거야. 사인 코사인 나오면 2차. 알겠나요? 근데 갑자기 수가 2가 나왔어. 그러면 2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시 2를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야. 그럼 차수가 2차식이 돼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고. 식 변형을 할 수가 있겠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됩니까? 책에 어디 보니까 한 문제가 보이던데 이쪽은 아니고 한참 뒤에 있는 것 같아. 한참 뒤에 어딘가에 있어. 알겠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